자, 그다음 283페이지에 부동산의 이제 분합 등기 기대인데 분할하고 합병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공간정보법에서 토지 분할, 토지 합병 이런 거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등기를 할 때 절차입니다. 그래서 어렵게는 출제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그 등기 기록과 관련해서만 좀 유념하시면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토지 분할과 관련해서 등기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 분할은 등기 이루어지면 기존의 등기는 등기된 내용을 표시 변경을 뭘 해야 되냐? 변경 등기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분할돼서 나가는 토지는 따로 등기 기록 등기부를 새로 하나 뭘 해야 되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집원이 100집원이고 지금 면적이 500제곱미터였어요. 그럼 이걸 지금 300제곱미터하고 200제곱미터 두 개로 분할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공간정보부에서 분할되면 집원은 하나는 뭘 쓰도록 돼 있어요? 예? 본물이 분할되기 전 집원을 하나는 그대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전의 집원 100집원은 그대로 쓰는 거야. 얘는 지금 등기가 있었죠. 등기부가 있었잖아요. 집원이 100집원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일단 종전 집원 100집원 등기부는 그대로 두는 거야. 그대로 두는데 얘가 면적이 100집원이 면적이 500에서 얼마로 바뀐 거야? 300으로 바뀌었죠. 이거는 표시와 관련해서 면적 부분에 대해서 뭐만 하면 되냐? 변경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되게 되면 하나가 집원이 또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분할 전 집원 부분 중에서 최종 부분이 있으면 최종 부분 다음 순번에 부분을 해서 집원을 부여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만약에 100의 1로 해서 집원이 부여됐어요. 그 종전에 100의 1의 등기가 없었잖아요. 등기부가. 그래서 얘는 등기부를 새로 뭘 해야 되냐? 만들어야. 이걸 뭐라고 부르냐? 등기 기록을 개설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래서 분할과 관련해서 일단 등기 절차 물어보면 하나는 뭐하냐? 변경. 즉 분할되기 전 집원과 관련된 등기부는 뭐라냐? 변경 등기하고 그 다음에 분할돼서 새로 집원이 부여되는 거는 등기부를 새로 뭘 해야 되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개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할과 관련해서는 일단 등기가 놓으면 하나는 변경이고 하나는 뭐가 되냐? 개설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봐두시고 그 다음에 284페이지 가시면 토지 합필 등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필 등기면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거죠. 자, 집원 100하고 집원 101. 자, 두 개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쳐야 집원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선순위 집원으로 해서 부여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101, 100이에요. 앞선 게 100이죠. 이때는 집원이 100집원으로 해가지고 100집원으로 해서 부여가 되고 면적이 합쳐지죠. 그러면 얼마나 된다는 얘기예요? 500제곱미터래. 자, 그러면 집원 100집원 종전에 등기부가 있었죠. 근데 얘가 지금 면적이 300에서 얼마로 바뀐 거야? 500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집원 100집원과 관련된 등기는 표시와 관련해서 변경 등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전에 집원 101집원
자, 이게 등기부가 있었죠. 근데 얘는 지번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종전에 있던 등기 기록원, 등기부는 뭐하도록 되냐? 폐쇄를 하도록. 그래서 하필 등기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는 변경하고 하나는 뭐하냐? 폐쇄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장 정리가 아니고 뭘 정리하는 거예요? 등기부 정리하는 거예요. 그 등기부도 얘가 대장 정리가 얘도 대장도 저기 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 폐쇄하도록 돼요. 폐쇄. 자,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고 작년에는 이거 하필 등기 제한 사유 물어봤어요. 일단 토지 하필하려면 뭐가 같아야 돼요?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지목이 같아야 되고 축척이 같아야 되고 뭐 쭉 같아야 된다 나오잖아요. 근데 장애 놓은 건 합병하고자 하는 이제 합병 등기하고자 하는 토지와 관련해서 등기와 관련해서 물어본 거야. 그래서 원래 이제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는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자, 여기 나 있는 이외 등기가 있으면 합병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저당권과 관련해서 등기가 설정이 될 때는 뭐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합병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 자, 저당권과 관련해서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등기가 되실 때는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을 때만 합병이 되는 거고 다르면 뭐야? 합병이 안 되죠. 장에 이게 출제가 됐어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합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합병 자체가 안 되니까 등기 자체도 뭐야? 합병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장에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근데 토지로 안 나오고 건물로 나왔어요. 건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또 막 간 거예요. 건물은 뭐 틀리나? 건물이 틀린가가 아니고 원초적으로 건물이 합병이 되는가 거기에서 맛이 간 거예요. 건물이 합병이 되느냐. 거기에서 이게 시험 문제 뭘 물어보냐 그게. 그러니까 물어본 거 이거 물어본 거야. 토지와 똑같아요. 합병하려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면 뭐가 같아야 되냐. 원인, 연월일, 접수번호 이게 같을 때만 되는 거예요. 건물은 합병이라는 게 건물 갖다가 붙이는 게 아니고 주된 건물하고 이렇게 부속 건물이 있으면 부속 건물을 주된 건물로 해서 바꾸면서 등기사항으로 하나로 이제 그 건물 등기로 보게 되면 그게 합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영인데 장이 물어본 건 이겁니다. 이거에 건물도 합병하려면 건물을 합병하고자 하는 대상의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저당권이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을 때만 건물도 뭐가 되냐 합병이 되는 거예요. 합병. 그래서 이거 하필 등기를 인행. 자,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분합필입니다. 분합필은 분할하고 합병을 어떻게 하냐? 동시에 하는 게 분합필이야. 그래서 일부를 분할하고 그 분할된 것을 또 일부 합병하는 경우 이게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되면 이게 뭐가 되냐? 분합필이 되는 거예요. 자, 두 개 집은 다 500, 500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는 100지변이 500에서 400이죠. 100제곱미터가 분할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분할된 게 어디로 갔냐? 101집안 500에서 600이니까 100제곱미터가 여기 합병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분합필이에요. 그럼 이때는 등기부 새로 개설하거나 폐쇄하는 게 없어요. 얘도 기존에 등기부 있었죠. 근데 면적분이 500에서 얼마로 바뀐 거예요? 400으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101집안도 다 등기부가 있죠. 근데 면적이 500에서 600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때는 두 개 다 등기 사항은 변경 등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합필은 개설이나 또는 폐쇄 그게 없다 그 얘기. 자,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이거 어렵게 놓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내용이고 그게 286페이지 가시면 그게 동그라미 4번 뭐 토지 합필에 제한해서 나인데 그게 아까 설명드렸던 거예요. 뭐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지목이 같아야 되고 축척이 같아야 되고 그게 나 있는 디귿처럼 토지 중에 지상권, 승역지의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는 경우하고 합필되는 토지 모든 토지의 등기원인 연월이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이 있는 경우만 뭐 할 수 있냐? 합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내용이 장애 이제 시험에서 이제 출제됐던 내용이. 자, 그다음에 287페이지 가시면 멸시등기 나 있습니다. 멸시등기는 일단 부동산 자체가 이제 전부 소멸된 경우죠. 이때는 확인 차원에서 등기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루어지는 등기가 멸시등기입니다. 그래서 멸시등기는 중요한 게 부동산 전부가 멸시될 때고 일부가 멸시되게 되면 이거 하면 되는 거야. 50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가 없어졌다. 그러면 면적 부분만 뭐 하면 되는 거야. 변경 등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일부 멸실 등은 이때는 멸시 등기가 아니고 변경 등기를 하면 된다. 그 얘기. 자, 그래서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288페이지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인데 건물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도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하고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분들 이제 다음에 보도록 하고 292페이지 가시면 그게 밑에 건물 멸실 등기가 나 있습니다. 건물 멸실 등기가 좀 특이한 건 대위 신청하는 게 가능하다. 293페이지 가시면 대위 신청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거는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이게 가능하죠. 토지하고 건물 별도의 부동산이니까. 그러면 지금 건물이 전부 멸실됐는데 이와 같은 경우 원래 건물 소유자 즉 등기명인 을이 멸실 등기 신청해야 돼요. 근데 을이 멸실 등기를 신청하고 있지 않다. 그럼 이때는 대지 소유자가 을을 대신해서 뭘 신청할 수 있냐? 멸실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토지는 일이 없어요. 근데 뭐는 가능하냐? 건물일 때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293페이지에 그게 보면 멸실 등기 신청 절차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등기 명인, 즉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 신청해야 한다. 그게 원칙인데 2번 대위 신청이에요.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물 대지 소유자, 즉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 등기 명인 대위에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대위 신청 어차피 법에서 규정이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과 관련해서 멸실 등기 신청은 모두 가능하냐? 대위 신청할 수 있다. 그게 토지 등기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유념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뭐 경정 등기 나이인데 경정 등기 잘 출제는 안 돼요. 변경 등기하고 경정 등기는 가장 큰 차이점이 시간이 틀리다 그랬죠. 불이체한 거. 그래서 변경 등기는 사후적 사유에서 불이체할 때고 경정 등기는 신청할 당시 원시적 사유에서 불이체할 때. 자, 그래서 그럼 뭐 다음에 이제 보고 303페이지 가시면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다. 그 권리에 관한 등기 특징 나인데 자, 권리에 관한 등기는 일단 갑구하고 을구에 이제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등기부상이 이제 갑과 월구에 등기되는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연월일, 등기원인, 그리고 연원일, 그리고 권리자에, 아까 설명드렸던 거예요. 권리자에 대한 표시에 뭐가 등기가 되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3개예요. 그리고 그게 니언이 있죠. 니언.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죠. 그러니까 얘는 아까 누가 등기가 된다고 했어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 3개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얘가 특이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거예요. 대표자와 관리인은 원래 권리자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명, 주소뿐만 아니고 뭐까지 주민등록번호까지 등기를 하도록 돼. 그게 기억하고 니언 빼고 주민등록번호 등기되는 경우는 없어요. 사람이라든지 이거 들어가면 걔네들은 다 뭐까지만 하냐? 성명하고 주소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채무자다, 대위자다 이런 애들 놓으면 주민등록번호 들어가면 등기한다 그러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2가지 경우에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걸 등기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봐두시고 그 밑에 이제 권리 변경 등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권리 변경 등기 기대해 있고 권리자가 변경되는 거하고 2가지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는 그냥 대상이 이거죠. 권리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뭐예요? 권리자의 변경이다 이렇게. 그냥 국어공부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권리자 변경 이렇게 돼 있으면 권리자 자체가 바뀌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권리자의 표시 부분이 바뀌는 거하고 2가지가 있어요. 근데 권리자 표시는 아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그랬죠. 그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거라 그랬죠. 등기명의 표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래서 권리자 표시와 관련해서 변경한다면 주로 이거예요. 등기명의 표시 부분. 주소나 뭐 주소가 주로 바뀌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권리자 변경 중에서 권리자가 교체가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권리자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권리자가 교체가 될 때는 변경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등기를 하냐? 이전 등기를 하지. 이전 등기. 자,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고 저당권자가 바뀌게 되면 저당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자 자체가 바뀌면 뭐가 되냐? 이전 등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뀌면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자가 바뀌면 뭐야? 저당권 이전 등기. 소유자 이전은 대표적으로 매매가 되게 되면 매도인에 의해서 매수인으로 바뀌죠. 그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고 그 다음에 아까 물권 저당권 같은 경우 양도 양수하는 게 가능하다 그랬죠. 그 저당권 양도가 되면 저당권자가 바뀌잖아요. 양도인에 의해서 양수인으로 바뀌잖아요. 그 이때 하는 등기가 뭐냐? 저당권 이전 등기. 전세권 양도하면 뭐야? 전세권 이전. 지상권 양도하면 지상권 이전. 그 끝에 다 이전 등기 이렇게 붙으면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 권리자가 바뀌었다. 그 권리자가 바뀌는 것. 그래서 그와 같은 등기는 다 어디 들어가냐? 이전 등기 들어가요. 자, 그리고 지금 거기에 나 있는 권리 변경 등기는 등기되어 있는 권리 내용과 관련해서 이게 변경이 될 때 이때 하는 등기가 권리 변경 등기. 그러면 이제 등기되어 있는 권리의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자 뭐 또는 변제기 뭐 이런 게 이제 저당권 내용으로 해서 등기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이 바뀌었을 때 이때 하는 등기가 뭐냐? 권리 변경 등기. 자, 그래서
권리 변경 등기에 일단 의미를 잘 받으시고 등기되어 있는 권리 중에서 뭐가 바뀌느냐.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내용. 그러니까 내용이 바뀌었을 때 하는 등기가 뭐라고 부르냐. 권리 변경 등기고 권리자 자체가 변경되는 건 주로 여기 두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주로 많이 한 건 이거고 권리자가 바뀌었을 때 하는 등기가 주로 뭐냐. 이전 등기인데 이전 등기.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권리 내용 즉 채권액이나 이런 거 변경됐을 때 자 이때는 등기를 할 때는 여기 변경된 내용과 관련해서 등기함에 따라서 등기기록상 불이익을 보는 이해관계인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등기 형식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등기와 관련해서 변경함에 따라서 즉 채권액을 정액한다든지 감액 등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인 즉 등기기록상 변경 등기함에 따라서 손해 보는 사람이 있냐 없냐 여기에 따라서 등기 형식이 부기 등기로 하느냐 주 등기로 하느냐 이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시험은 이거 파악하냐 못하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자 권리자 바뀌면 이전 등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소유권 이전은 무조건 주등기. 소유권 이전은 그 다음에 소유권 뺀 나머지 저당권 전세권 이거 이전은 주등기하면 큰일 나요. 순위가 밀려요. 얘는 부기등기로 해요. 부기등기. 자 그러면 이전 등기는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권리 내용 변경 등기는 주등기 할 수도 있고 부기등기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가지고 판단해요? 이와 같은 변경 등기됨에 따라 등기상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 있다 하더라도 승낙해줬냐 안 해줬냐. 여기에 따라서 부기등기냐 주등기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일단 이게 출제해야 되는 거 이게. 이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304페이지 가시면 위에 뭐 쭉 나 있습니다. 쭉 나 있는데 보시고 그게 2번 변경 등기도 일단 등기 신청 절차 뭐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의무자 공동 신청해서 해야 한다. 그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3번 등기 실행이에요. 등기 실행 보면 부기 등기가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고 가로 2번 보면 주등기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그게 부기 등기 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때는 등기 형식은 뭘로 하냐 부기 등기로 하고 그 다음에 2번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승낙서 등이 첨부가 된다. 그럼 이때도 뭘로 할 수 있냐 부기 등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밑에 가로 2번 주등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승낙하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뭘로 하냐 후순위 주등기로 한다 이렇게. 그거 체크해 두시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이해관계인이 있느냐 없냐 그게 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소유자 이제 갑이고 지금 얼구에 전세권 1순위에서 을이 1억 원 전세권 등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순위로 저당권자 병이 채권액 5천만 원에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전세금을 원래 1억으로 등기되어 있죠. 근데 이걸 1억 5천만으로 해가지고 5천만 원 지금 청액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때 5천만 원 청액
청약과 관련해서 변경 등기를 할 때 지금 얘는 5천만 원으로 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돼 있죠. 얘가 전세금 5천만 원 청약되면 얘가 등기상 피해를 보냐 안 보냐 이거. 원래 경매가 진행되면 얘가 1순위로 1억 받아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5천만 원 받아가요. 근데 얘가 만약에 1억 5천이 되면 얘를 1순위로 인정해주면 얘가 1억 5천 받아가고 그 다음에 남을 때 자기가 5천만 원 받아. 얘가 1억 받아갈 때하고 1억 5천 받아갈 때 나중에 자기가 받는 금액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얘는 1억 5천만 원 청약과 관련해서는 청약 등기와 관련해서는 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지금 1억에서 전세금을 5천만 원으로 해서 감액됐어요.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순위 저 병원 감액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면 손해보겠어요? 이익보겠어요? 얘가 원래 1억 받아갈 거에서 5천을 줄죠. 그래서 얘는 손해를 안 봐요. 그래서 감액 등기를 할 때는 이순위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청약이냐 감액이냐 따라서 얘가 이해관계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등기 성격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청약을 할 때는 이순위 저당권자가 이해관계인이니까 얘는 얘의 승낙이 있으면 부기 등기를 하고 얘의 승낙이 없으면 얘가 승낙을 안 하게 되면 여기 3번 후순위로 해가지고 (5천만 원) 분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후순위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얘가 1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남으면 5천만 원 가지고 가는 거고 만약에 승낙을 해주면 여기 1에 1로 가요. 자, 그 다음에 감액하면 감액은 얘 이해관계 아니라겠죠. 그 감액과 관련해서는 얘 승낙이 없어도 여기 밑에다가 1에 1 이렇게 해가지고 1억 줄 거고 5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큰이 알겠습니까? 몰라도 안다고 해야 돼요. 자, 그럼 지금 감액에 따른 변경 등기하고 청약에 따른 변경 등기 해요. 자, 그럼 여기 변경 등기할 때 자, 여기 변경 등기에 따른 등기 신청할 때 등기 관리자하고 등기 의무자 누구냐 이게? 자, 여기 이제 변경 등기는 전세권이니까 얘하고 얘가 같이 하는 거예요. 얘가 전세권 설정자죠. 갑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감액됩니다. 1억에서 얼마로? 5천만 원 감액되죠. 나중에 얼마만 주면 되는 거야? 5천만 원 주면 되죠. 그러면 감액과 관련해서 변경 등기를 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기록상으로 보게 되면 자기가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금액이 줄어드니까 등기부상 금액이 줄어드니까 전세권자가 뭐가 되냐? 등기 의무자가 돼요. 그 다음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청약이 돼요. 청약과 관련해서 변경 등기하는 거예요. 등기부상 1억으로 등기됐을 때하고 1억 5천으로 바뀌었을 때 유리한 건 이건 누가 보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그냥 1억으로 등기가 됐을 때는 액면 그대로 등기부상으로 나중에 배당할 때 1억만 받잖아요. 근데 1억 5천으로 되면 5천만 더 보상받잖아요. 그래서 이때 청약과 관련된 변경 등기는 할 때는 권리자가 누가 되냐? 전세권자가 되고 설정자는 등기부상으로 보게 되면 얘는 1억 줄 걸 1억 5천까지 줘야 되니까 설정자가 뭐가 되냐?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사항은 잘 보고 경우에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해당되는 등기 신청할 때 등기 권리자가 될 수도 있고 등기 의무자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그래서 같은 변경인데 감액할 때하고 정액할 때 권리자하고 의무자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외우려고 하고, 이게 건이 얼마만데 건별을 어떻게 다 외워요.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그래서 이건 실제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 돈 받았냐 안 받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등기상 이익을 보냐 불이익을 보냐 그거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 지문이 나오면 머릿속에 이게 등기가 딱 그려져야 돼. 그려지면서 누가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고 이게 딱딱 판단이 되면서 보면서 아 이게 맞구나 틀리구나 이렇게 판단해. 자,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연습 열심히 하면 됩니다. 지금은 개념만 알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해관계라는 건 일단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상이에요. 등기상 이익을 등기상 손해를 보냐 안 보냐 여기까지 이거 판단한 거야. 등기상 손해 볼 것 같으면 이해관계인 들어가고, 등기상 손해 대상이 아니면 뭐야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할 때 권리자냐 의무자냐 이것도 등기상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 판단은. 자,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게 304페이지 보면 가로 2번에 등기 신청 절차 나인데 가로 2번에 위에 304페이지 제일 위에 등기 신청에서 가로 1번 등기 신청은 일반 원칙에 따라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공동 신청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은 딱 한 줄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출제되면 정액이냐 감액이냐 이렇게 되면 누가 되느냐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또 돌아보는 게 이게 뭘 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 기준만 잘 아시면 그렇게 옳은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305페이지 가시면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건 아까 이제 권리자 표시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등기명의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제 변경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사 등기된 이후 뭐 이사 가게 되면 주소분이 바뀌기 때문에 뭐 그 부분 변경 등기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단독 신청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305페이지 제일 그게 3번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래서 얘는 항상 등기 형식은 주등기가 아니고 무슨 등기로 하냐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그래. 자, 그래서 그거 봐두시고, 이게 여러분들 처음 보면 좀 생소하죠 이게. 집 팔면서 한번 등기를 해보면 돼요. 집 팔면서 직접 등기를 하면 한 등기소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야. 못 빠졌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가서 한 번씩 하고. 요즘 뭐 셀프 등기는 많이 해야지. 아파트는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시험 공부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원래 등기는 원래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게. 자, 그다음 306페이지 가시면 말소 등기가 나 있어요. 자, 그래서 말소 등기는 등기부상에 이제 등기되어 있는 기록 전부예요.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 해당되는 등기 자체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뭐냐? 말소 등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기억하세요. 그냥 저당권 같은 경우 자, 저당권 등기 같은 경우 채무 전부를 다 변제했다. 그러면 저당권이나 물건 자체는 소멸한 거죠. 근데 아직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등기 자체가 현실하고 일치 안 하죠. 그걸 법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부 부적법하다. 원래 저당권이 존재하면서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적법한 거죠. 근데 채무 전부 다 변제됐는데 저당권 자체는 소멸했죠. 소멸하는데 등기부상에 아직까지 뭐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저당권 등기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 그걸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뭐냐? 말소 등기, 말소 등기.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계세요. 그냥 저당권 등기와 관련해서 채무 전부 다 소멸했다. 채무 전부 다 변제했다. 그러면 저당권 자체는 당연히 소멸한 거죠. 뭐에 의해서 소멸한 거예요? 뭐에 의해서 소멸한 거예요? 법률 규정에 기타 법률 규정. 기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서 저당권 자체는 어떻게 한 거죠? 소멸한 거예요. 부동산 전부 매수했다. 그러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당연히 전부 다 소멸했죠. 뭐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서. 그래서 이걸 아까 멸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뭐예요? 소유권은 이미 뭐예요? 소멸한 거예요. 단지 그냥 확인 차원에서 그냥 멸시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채무 전부 다 변제했으면 당연히 물건이나 저당권 자체는 뭐야?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뭐야? 당연히 소멸한 거야. 소멸하는데 등기부사 아직 남아 있으니까 이걸 뭐 하는 거냐?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뭐냐? 말소 등기입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는 일단 의미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게 첫 번째 의인화였습니다. 기존 등기가 원시적 후발적 사유로 부적법하게 되어 등기상 전부가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해서 기존 등기를 전부 소멸시키기 위해서 행해지는 등기가 뭐냐? 말소 등기예요. 말소 등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공부 좀 오래 하다 보면 당연히 알아듣는 거예요. 당연히 알아듣는데 아직 민법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 인간이 또 무슨 이야기 하나 처음 듣는 이야기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다 소멸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등기상 이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면 요건라인인데 기존 등기 전부가 이제 부적법해야 되고 그 중요한 게 307페이지 가로 3번 말소와 관련해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뭐가 있어야 되냐? 성락이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이 있어야 등기와 관련해서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 3번이에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성락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 말소 등기 신청한 경우 이때는 뭘 해야 되냐? 말소 등기를 각하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 관련된 게 아까 설명드렸던 거 원래 저당권은 제한물권이지만 저당권자가 직접 부동산 자체를 점유한 건 아니죠. 점유는 지금 설정자가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고 단지 처분 권능만 제한한 거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물건이 원래 소유권하고 그 밖의 물건 중에서는 민법에서 뭐하고 뭐가 되냐? 전세권하고 지상권. 이걸 목적으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권하고 지상권과 관련해서 이미 이건 제한물건이잖아요. 이미 제한물건인데 이거 제한물건 중에서 전세권하고 지상권을 목적으로 해서 저당권 설정을 할 때는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때 전세권, 지상권, 말소와 관련해서 등기는 여기 이걸 목적으로 해서 저당권 설정한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세권이나 지상권 말소를 할 때는 저당권자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성락서가 들어가야 원래는 얘가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번에 나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게
박스에 이해관계인지 여부에 해당 여부 기대인데 첫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기대인데 첫 번째 나있는 게 지금 설명된 거 이거예요. 전세권하고 지상권 목적으로 해서 저당권 설정될 때 이때 전세권 지상권 말소 등기와 관련해서 저당권자는 어디에 해당되냐? 이해관계에 해당되고 그래서 저당권자의 청락서가 첨부가 돼야 원래는 이거 두 개가 뭐가 되냐? 말소가 된다. 그래서 그 예를 그걸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이해관계인 있을 때 이해관계인 있는 제3자 성락서 등이 첨부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말소를 할 수 있다. 그 이야기. 자, 그다음 이제 그 밑에 말소 등기 이제 신청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 신청도 일단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이제 성격상 단독 신청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도 단독 신청이에요. 그래서 말소할 때도 어떻게 하냐? 단독으로 말소 신청하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2번 판결에 의해서 자, 여기서 이제 판결은 이행 판결입니다. 그래서 말소와 관련해서 소송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으면 판결에 의해서 등기 신청은 소송에서 승소한 등기 관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도 단독 신청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3번 가등기 말소입니다. 가등기 말소인데 가등기 말소는 약간 좀 법에서 특례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갑 소유의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자, 갑하고 매매 예약을 원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대한 가등기를 해놨어요. 그럼 지금 가등기권자는 어디예요? 가등기권자. 그래서 가등기와 관련해서 권리자는 가등기권자는 어리고 가등기가 지금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얼 명의로 돼 있죠. 그래서 얘가 또 뭐라고 부르냐면 가등기 명의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가등기권자하고 가등기 명의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법에서 규정할 때 약간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등기권자하고 가등기 명의 놓으면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가등기가 지금 얼명이 돼 있어요. 이걸 말소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말소와 관련해서 원래 공동 신청이죠. 좀 전에 봤던 원칙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공동 신청하기 원칙이다. 그러면 여기 가등기 말소할 때 가등기 말소와 관련해서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권리자 이렇게 공동 신청할 때 가등기 말소에 대해서 등기 의무자는 누가 의무자가 있어요? 말소가 되면 누가 불이익을 보는 거야? 말소가 되면 불리한 거죠. 그리고 말소와 관련해서 권리자는 누가 되냐? 갑이에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 말소와 관련해서 권리자가 아니고 의무자인데도 불구하고 뭘 할 수 있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서 예외를 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 출제된 거예요. 얘가 가등기 말소에 대해서 권리자면서 단독 신청하면 모르는데 얘가 말소 등기와 관련해서는 얘는 가등기 말소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아니고 뭐란 얘기예요? 등기 의무자예요. 등기 의무자인데 얘가 지가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하고 아까 가등기 하면 등기필 정보 준다 그랬죠. 이거하고 자기 인감증명서 첨부해가지고 얘 의사하고 관계없이 자기 혼자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특이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자주 출제.
왜 특이하냐면 법에서 할 수 있도록 된 거예요. 그리고 왜 이걸 인정하냐면 가등기는 원래 권리 등기 아니라고 했죠. 앞으로 할 거잖아요. 그래서 권리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가 말소하는 건 그냥 혼자서 해도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법률상으로 특이하게 인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출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해관계인도 신청서에 가등기 명의인의 성낙서나 뭐 첨부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가등기 명의인 얘가 말소하는 것과 관련해서 일단 승낙을 해주면, 승낙서가 이제 첨부가 되면 이때는 가등기 의무자하고 이해관계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가등기 의무자예요. 가등기 의무자면 여기 쓰는 갑이에요. 갑이 가등기 의무자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갑이 어라고 지금 매매 예약했는데 갑이 병한테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병 명의로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올해 입장에서 얘는 소유자로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기 입장에서 얘만 상대하는 거야. 그래서 병원 이해관계는 자기 가등기와 관련해서 이해관계. 그래서 지금 여기 이해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표현 제3취득자. 여기서 제3취득자는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 제3취득자냐? 어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병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등기한 이후 취득한 제3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병도 이게 말소가 돼야 지가 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병도 의뢰 성낙을 받게 되면 이걸 뭘 해주냐? 단독으로 말소했다. 그래서 그게 이해관계인은 일반적으로 얘를 이야기해. 제3취득자. 저기 있으면 병이에요. 병 같은 경우가 여기 돼. 그래서 얘가 특이하기 때문에 법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시험 문제에서 출제해요. 가등기 말소는 일단 가등기 명의, 즉 가등기 권리자가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있냐?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 명의인, 즉 가등기 권자의 성낙이 있으면 가등기 의무자나 이해관계인도 뭐 할 수 있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래서 3번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다음 주에 또 해요. 다다음 주에 또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가서 또 들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사망에 의해서 권리 소멸이 되면서 말소 등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럼 뭐 그냥 그런 거 이거 하나 얘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지상권 설정 등기하면서 진사권 존속기간 지상권자가 생존하는 동안 이렇게 해서 존속기간 등기했어요. 그럼 얘가 죽었다니. 그러면 더 이상 존속기간 끝났죠. 끝났으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소해야 되죠. 그 말소할 때 얘 살아있어요, 없어요? 등기 의무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들 이게 등기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요. 생존하는 동안 이렇게 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냐 물어보는데 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상권 설정 존속기간은 그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최단 존속기간. 법률상으로 보장하는 가장 짧은 기간. 그래서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해서 지상권 설정했다. 짧으면 20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한 동안, 즉 불확정 기한을 하더라도 이렇게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 죽었다는 이야기야. 죽게 되면 소멸했잖아요. 말소해야 될 거예요. 말소해야 되는데 얘가 등기 의무자인데 저 세상 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혼자서 한다. 단독신청. 그래서 4번 그거예요. 자, 이런 거 출제되면 눈치껏 찍어야 됩니다. 죽었다 이렇게 나니까 상대방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당연히 단독 신청. 자, 그래서 3번하고 4번 그것까지만 알아두시고 뭐 나머지는 이제 뒤에 관련된 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직권말소 나이인데 직권말소는 그냥 뭐 법에서 성격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아까 했던 거 관할 위반이나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게 등기가 됐다. 그럼 이건 이의신청 대상에도 들어가지만 등기관이 발견을 하면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뭐하냐? 말소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말소된 권리를 등기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의 등기 기대인데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거. 전세권하고 지상권하고 자 이거 목적으로 해서 저당권 설정했을 때 자 이거 말소하려면 얘 저당권자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얘가 승낙해 줬어요. 승낙해 주고 이게 전세권이나 지상권이 말소 등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 있을 필요 얘가 등기 남아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때는 말소를 하면서 등기관이 이걸 뭘 하냐?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괜히 주었네. 원래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은 이게 주등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얘는 여기 밑에다가 부기 등기를 하는 거야. 그럼 지금 전세권, 지상권이 말소가 되죠. 그러면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 등기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등기관이 직권해서 뭐 하도록 되냐? 말소를 하도록 된 거야. 그 주등기가 없어지면 얘는 뭐예요? 순위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등기관이 직권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적용된 거야, 이번이. 자, 그래서 그것만 좀 그 1번하고 2번 잘 봐두시고 다음에 뭐 3번 뭐 토지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뒤에 가게 되면 따로 하니까 그렇게 해서 봐두시면 돼요. 그리고 조심할 건 제일 밑에 309페이지 그게 가로 6번 말소 등기 실행 라인인데 말소 등기는 일단 등기사항 전부를 다 없애요. 그래서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 형식으로 한다. 그래서 등기 형식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까지 해서 보시고 뭐 다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인데 다다음 주 마지막 주는 저기 그 뒤에 뭐 남아 있는 게 권리별 등기 절차입니다. 뭐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뭐 용의물권, 저당권 설정, 그리고 남은 이제 뭐 특수하게 집합건물 등기하고 뭐 가등기하고 가처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의물권하고 담보물권 설정은 민법에서 여러분들 내용 굉장히 어려운데 등기법은 잘 출제 안 돼요. 용의물권하고 저당권 다 통틀어서 한 문제. 뭐 다음 중에 등기할 꼭 해야 되냐 안 되냐 뭐 그것만 물어봐요. 그래서 용의물권하고 저당권은 내용은 많은데 별로 뭐 실제로 할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민법이 잘 돼 있으면 그냥 맞춰요. 민법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맞춥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